안녕하십니까, 장덕쌤입니다. 오늘은 계산 문제가 끝나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의 연소실로 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이런 것은 기본 내용인데요. 꼭 시험에 나온다는 어떤 생각보다는 기본 보일러의 어떤 개념을 잡는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분식 보일러하고 외분식 보일러,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내분식은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쓰는 이제 보일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보통 요걸 우리가 이제 노통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전체 이 부분을 그 다음에 드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드럼 쪽에는 이제 물이 들어가 있고, 이 노통에서는 말 그대로 연소실이라 하죠. 그러니까 버너가 이렇게 입구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연소가 되는, 보통 이제 기름 보일러라든지 가스 보일러 계통이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내분식, 그러니까 이 드럼통 이제 내부에 연소실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소실의 크기가 이제 외분식보다는 크게 적죠. 그 다음에 연소실 벽은 보통 철판으로 되어 있죠. 요 연소실 이제 노통이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도 그죠?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 연소 노통 크기가 그렇게 크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노통을 크게 하게 되면은 이 드럼 자체도 같이 이제 뭡니까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크기를 이제 좀 작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설치 장소가 작고, 그래서 연소율이 또 맞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어 있고요. 외분식은 뭐 쉽게 생각하면서 바깥쪽, 그러니까 어떤 동이 이렇게 있으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이 바깥쪽이 그죠? 바깥쪽에서 이렇게 연소를 하는 거, 뭐 이런 것을 하나의 이제 외분식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연소가 아마 이 바깥쪽에서 연소가 쭉 됨으로 해가지고 연소의 어떤 효율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연소율은 이제 높아요. 이제 그다음에 역학 위험성이 적고 연소율이 이제 높다. 같은 말이네, 그죠? 사용 연료의 제한이 적다 하는 거. 이 통 자체는 이제 바깥쪽에서 이렇게 연소되니까 이제 효율적인 역할은 이제 좀 적은 뭐 그런 내용이 이제, 그러니까 내분식의 어떤 반대 개념이 바로 외분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일러 구조에 따른 분류해 가지고요, 어떤 모양이죠. 원통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원통형, 수관, 물배관이죠. 물의 배관 형태로 되어 있는 건 수관식이고요. 주철로 되어 있는 것은 주철지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수 보일러 해가지고요, 뭐 폐열이라든지 열매차라든지 앞에 거하고 좀 다른 뭐 이런 보일러를 이제 특수 보일러 이렇게 말합니다. 31번요. 보일러 이제 마력에 대해서 이제 이 기준이 뭐냐 이런 뜻인데요. 요거는 뭐 기본용 저기 보일러를 하시는 분은 이거는 기본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 따라서. 자, 기본 개념이 1시간입니다. 1시간에 100도씨 물 15.65kg이죠. 요 15.65kg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15.65kg의 물을 1시간 동안에 100도의 어떤 전기로 만들죠. 요 이제 능력, 이렇게 만드는 능력을 우리가 1보일러 마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보일러 마력요. 그래서 이제 이 1보일러 마력은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열량값 계산하죠. 이게 100도씨 물이 100도씨 전개되니까 정발 잠열, 우리가 보통 말하는 Q=로 이제 GR2공식을 써야 되겠죠. G가 이제 물의 양 15.65죠. 그래서 15.65가 G 값이고, 그 다음에 알칼 정발 잠열이죠. 100도씨 물이 100도씨 전개되니까 정발 잠열 539, 요걸 써서 15.65 곱하기 539 하면은 요게 8435.35 킬로칼로리 퍼 아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1보일러 마력, 1보일러 마력의 열량값은 8435.35kg이 됩니다. 근데 요즘 또 앞에 이야기했듯이 이 킬로칼로리를 뭐로 고친다 했죠? 킬로줄로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4.1을 이제 곱해주죠. 그러면은 8435에다가 뭐 뒷다리 요거 0.35를 이제 없애버리고 이제 4.1을 하면은 35,427kJ per hour 이렇게도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뭐 요 수치 있죠. 요 수치는 꼭 뭐 외워주셔도 좋고요. 그건 꼭 안 외워도 될 겁니다. 그냥 앞에 있는 우리가 Q=GR이라는 이 공식만 이용해서 계산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32번요. 상당 방열 면적 EDR이라 이렇게 하죠. 이 상당 방열 면적은 보일러의 용량을 방열기의 표준 상태 면적으로 이제 표시한 것이다. 표준 상태 면적으로 표시했다 이렇게 놨어요. 표준 상태가 1제곱미터 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이제 방열량 했을 때
전기는 650kcal per 메타 제곱 아워, 온수는 450인데요. 요게는 무조건 이제 이렇게 킬로칼로리가 나오면은 여기다 곱하기 뭐죠? 4.1을 해가지고 뭐 킬로줄로 꼭 한번 바꿔보세요. 킬로줄 메타 제곱에 아워 이렇게요. 여기도 이제 4.1을 곱해가지고 이제 킬로줄 퍼 메타 제곱에 아워 이런 식으로 꼭 바꿔서 한번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일러 효율 공식은 앞에 제가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 이제 형식이 원통하고 수관식 뭐 이제 특수 뭐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 수관식 보일러의 이제 특징이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수관식 보일러의 특징은 제일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구조상의 대용량이 많다는 거. 이제 대용량 보일러는 수관식을 많이 쓰고요. 또 한 가지는 효율이 높다. 다른 어떤 원통형이라든지 이런 보일러보다는 효율이 높다. 그러니까 대용량의 효율 높은 보일러가 대부분 수관식 보일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수관 물 배관에 이제 원통 같으면 이런 원통이 있는데 그죠? 원통에다가 이제 물이 꽉 채워져 있는데 요거는 물 배관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통도 있긴 있습니다. 상부 하부 이렇게 있는데 이 상부 원통하고 하부 원통을 이런 식으로 뭐죠? 수관 여기 이제 수관이죠. 수관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연소가 되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은 이 수관 자체를 가열을 합니다. 그래서 수관이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이제 수량 자체는 적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수관이 또 대신에 가열되기가 쉬워요. 여기가 연소실에 의해서 이제 수관을 가열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관이 사이 수관이 이제 상부 원통하고 하부 원통에 있는 물이 뭡니까? 수관을 통해서 왔다 갔다 움직이죠. 아래 위로. 그렇기 때문에 이 수관의 구경이 어떻게 돼요? 작기 때문에 구경이 적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안 좋으면 이 구멍을 막아버리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양질의 급수가 필요합니다. 질이 좋아야 돼요. 원통은 이제 원통 안에 있기 때문에 질이 크게 안 좋아도 수관보다는 물의 어떤 질이 안 좋아도 큰 관계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하 변동에 이제 적응성이 적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수관식의 특징입니다. 자, 요것을 반대로 하면은 이제 우리가 원통용 보일러라 이렇게 해요. 이 원통용 보일러의 이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노통 연관식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 원통이 이래 있고 여기 노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이런 식의 또 연관이 이렇게 연관은 말 그대로 이제 연기죠. 배기가스 연기가 이제 통하는 요 배관을 말해요. 그럼 여기서 노통에서 연소된 공기가 이렇게 뒤로 쭉 넘어가요. 갔다가 여기 이제 연관으로서 다시 앞으로 나와요. 앞으로 나왔던 게 다시 이쪽에서 또 뒤로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연관인데 이렇게 연관을 설치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제 열 효율을 좋게 하는 거죠. 연기를 그냥 이렇게 첫 번째 노통에 있는 연기를 그냥 배출을 시키면은 배기가스 온도 높아가면서 열 손실이 많이 생깁니다. 이 열 손실을 이제 최대한으로 없애기 위해서 다시 연관으로 이렇게 배기가스 연기를 앞쪽으로 이렇게 모았다가 다시 또 뒤쪽으로 이제 모아서 최대한으로 이제 이 배기가스에 있는 열을 흡수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노통 연관 보일러 이렇게 합니다. 장점은 이제 방열 손실이 적고 설치 면적이 또 적어요. 그 다음에 가압 연소도 가능하고 전열 면적이 또 큽니다. 이 연관 쪽이 다 전부 다 전열 면적이 있으니까요. 보유 수량이 좀 적어요. 요거는 여기서 보유 수량이라는 것은 노통 보일러보다는 적다 이런 말입니다. 노통 보일러보다는. 그러니까 노통만 있는 보일러가 이 원통 중에서 노통만 있는 것이 노통 보일러이고 노통도 있고 연관이 있는 것이 노통 연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발 시간이 이제 노통 보일러는 빠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준은 이 노통 보일러와 비교입니다. 앞에 나왔던 수건 보일러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수건 보일러하고는 또 다른 이제 비교를 하셔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36번에 보일러에서 급수가 안 되는 이유는 자, 급수 펌프에 의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급수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급수가 이제 안 되는 이유는 먼저 이제 급수 펌프에 어떤 고장이 되겠죠. 고장. 그 다음에 급수 펌프에 이제 전기가 이제 들어가지 않을 때. 그 다음에 급수 펌프에 뭐죠? 공기가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캐비테이션 현상이 이제 펌프에 발생했을 때든지 서징 현상이 발생할 때. 그 다음에 급수 탱크에 물이 이제 없을 때. 이런 경우가 이제 급수가 안 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37번 보일러 급수 처리의 목적. 자, 급수 처리를 한다는 것은 물 자체를 뭡니까? 깨끗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급수 처리를 왜 하느냐? 이제 부식 방지죠. 전부 다 이제 이 노통이라든지 연관이 강철로 돼 있죠. 대부분이. 그래서 강철은 이제 물이 질이 안 좋으면 이제 부식이 되겠죠. 녹을 쓴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물에 이제 안 좋은 이제 스케일 같은 것이 발생하죠. 우리 쉽게 생각하면은 이빨에 우리가 치석 같은 거 있죠. 이빨이 치석 끼는 기능 이런 스케일이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성치야 방지, 그 다음에 프라이밍, 이제 포밍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급수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8번요. 보일러 급수에 그 외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내처리라고 있습니다.
내처리, 외처리. 그러면은 어떤 이제 방법이 있고 종류는 어떤 것이냐 이랬는데, 이제 외처리는 보일러를 급수하기 전에 물을 처리하는 것을 외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처리는 보일러 이 원통 있죠. 이 원통 안에 있는 이 물을 이제 처리하는 거를 이제 내처리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외처리는 방법이 보시면은 보일러에 공급하기 전에 급수 장치를 이용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 그러니까 공급 전에입니다. 공급 전에 이제 불순물 제거하는 것이 외처리고요. 그래서 종류는 보시면은 이제 고용협착물 처리, 용존가스분 처리, 그다음에 용해 고용물 처리, 크게 봐서 세 가지입니다. 1, 2, 3. 세 가지인데, 고용 협착물은 말 그대로 고형, 고체로 되어 있는 어떤 이런 이제 물질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처리 방법이 이제 침전, 깔아앉히는 거죠. 침전법. 아니면은 이제 필터에 의한 여과, 찌꺼기를 걸러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응집하는 거. 요것도 이제 어떤 다른 물질을 이용해서 어떤 고체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용존 가스분 처리에서 이제 기폭법 가스분이죠. 급수에 있는 이제 기체 부분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기폭법이나 탈기법을 하는 것이고요. 용해 고용물은 약품 첨가라든지 정류법이라든지 이온교환 수지법으로 이제 용해 고용물 녹아 있는 이제 고체 물질입니다. 요걸 처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내처리 방법은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첨간제 처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첨간제를 이용해 가지고 보일러 이 내부에 있는 물이 일단 공급되었어요. 내부에 있는 물을 처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pH 조정제라든지 연화제, 슬러지 조정제, 달산소제, 가성치화 방지, 기포 방지 이런 방법을 가지고 이제 내처리 방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가다가도 그 내처리 방법의 어떤 종류를 적어라, 아니면 내처리 방법의 뭐 종류를 적어라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런 이제 명칭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봐서는 서로 또 이름이 헷갈릴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40번에 슈터플로우의 종류하고 분사 매체를 하는데, 슈터플로우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수관식 보일러에 이제 수관 바깥쪽에 있는 끓음 제거, 이걸 가지고 이제 슈터플로우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슈터플로우의 종류는 롱 리트랙터블, 이제 롱은 긴 거고, 그 다음에 숏 리트랙터블, 요거는 짧죠. 그 다음에 건타임형, 회전형, 에어 클리너형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용하는 이제 매체, 뭐 기본적인 것은 이제 물이 많아요. 물 분사식, 물을 분사하는 거, 공기, 에어를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공기, 전기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끓음을 제거하는 그런 장치를 가지고 슈터블로우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수위 검출 방식의 세 가지. 우리가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 노통이 있으면요, 우리가 요게 한 3분의 2 부분까지 어떻게 돼요? 물이 이렇게 채워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물 자체가 수면계의 우리가 상용수위가 이제 전체의 이 노통의 3분의 2 부분을 이제 같이 맞춰줘. 요 수위가 상용수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출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상용수위보다 만약에 물이 적게 되면은 이제 보일러가 물이 없는 상태에서 가동되니까 나중에는 폭발할 수 있다, 그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위 검출 장치 아주 중요한데요. 종류는 보면은 포르터식, 전극식, 코프서식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이 포르터식 같은 경우는 이 포르터식을 이제 발명한 회사가 맥도널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 이름을 따가지고 맥도널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극은 전극봉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열팽창을 이용하는 것이 코프서식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번요. 내부 부식의 종류인데, 이제 바깥쪽 아니고 이 안쪽이죠. 안쪽에 이제 부식이 일어나는 그런 종류를 말해요. 전면식, 그 다음에 점식, 그 다음에 구식, 그 다음에 알칼리 부식인데, 뭐 구식은 이제 그루빙 이렇게도 이제 할 수도 있고, 점식은 이제 피팅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면계 종류를 한번 볼까요? 수면계는 원형 유리, 평형 반사, 평형 투시, 멀티포드, 이색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원형 유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유리관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쓰이는 데는 그렇게 없죠. 왜냐하면 이 유리관 자체가 압력에 이제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많이 쓰지는 않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이 평형 반사하고 평형 투시식인데요. 기본적인 보통 보일러는 이 평형 반사식을 또 많이 씁니다. 투시식은 이제 이 양쪽에 유리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유리판을 한 개, 두 개에서 앞뒤로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투시가 되는 겁니다. 양 뒤에. 이 반사식은 앞쪽에만 뭐죠? 유리판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수면계 유리판이 있고, 뒤에는 이제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도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투시식은 이제 앞뒤 다 이제 유리판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반사식보다는 조금 더 압력이 좀 약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반사식을 쓰는데, 지금 뭐 종류를 적으라 하면 이런 식으로 한 5가지의 종류를 그냥 외워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그다음에 44번에 보일러의 수명계의 점검 시기는 이렇게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보일러에서는 물이 일단은 있어야 돼요.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수명계죠. 이 수명계에 이렇게 물의 양을 눈으로 봐서 확인하는 것인데, 요 점검을 해야 돼요. 수시로. 가장 이제, 그래서 이제 점화 전, 불 붙이기 전이죠. 일단 물이 있는지를 보고 불을 붙여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전기 압력이 이제 상승했을 때. 그 다음에 수면계는 보통 2조를 2개를 설치합니다.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근데 2개 수면계 위치가 서로 다를 때. 그 다음에 수면계의 수위가 이제 고정시. 그러니까 이제 전기는 계속 쓰는데, 그러면 이제 수면계의 수위가 낮아져야 되는데, 이게 똑같아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물 자체가 똑같을 수가 없는데, 그죠? 고정할 때. 그 다음에 프라이밍, 포밍 발생했을 때. 뭐 뒤에 아마 프라이밍 폼이 나오는데, 프라이밍은 우리가 비수라 그죠? 물방울이 이렇게 여기서 막 튀는 거. 이게 여기서 이제 가열을 하게 되면은 물이 끓죠. 끓으면서 전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물방울이 표면에 막 튀는 것을 이제 프라이밍. 이게 막 튀다 보면은 이제 이 거품이 보글보글 막 생겨요. 이제 거품이 생기는 기포죠, 그죠? 기포가 생기는 것을 포밍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프라이밍이나 포밍이 생겼을 때, 아니면은 수면계의 어떤 기능이 의문이 있을 때, 뭐 수면계 자체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의문이 생겼을 때에 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45번에요. 전기 트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기 트랩이는 말 그대로 이제 전기 배관이 있죠. 전기 배관이 이렇게 지나갈 때 전기만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전기가 가면서 이 바깥쪽의 어떤 온도에 의해서 아니면 이제 어떤 저항에 의해서 전기 자체가 이제 응축수로 이제 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순수한 전기를 사용해야 이제 에너지가 많이 있는데, 응축수가 됨으로 해서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중간에 이제 발생한 이 응축수를 중간중간에서 이제 우리가 배출을 시켜줘야 돼요. 제거를 해줘야 된다 말이죠. 그 이제 응축수하고 또 필요가 없는 이제 전기가 아닌 공기들도 섞여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제거하는 것을 가지고 전기 트랩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크게 봐서 이제 기계적 트랩, 온도 조절식 트랩, 연력학적 트랩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뒤에 트랩을 붙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계적 트랩은 말 그대로 물의 어떤 비중차를 이용합니다. 비중, 높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무거운 거. 전기는 위에 이제 이 배관에 위로 이제 뜨겠죠. 그리고 이제 물 자체는 밑에 배관에 깔아앉겠죠, 그죠? 이런 비중 차이가 난 거, 버켓하고 프로토식입니다. 온도 조절용 트랩은 온도차죠, 말 그대로. 전기는 아무래도 온도가 높고 응축수는 온도가 낮죠, 그죠?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제 하는 거, 벨로우즈하고 바이메탈식이랍니다. 연력학적은 연력학적 어떤 속도 차이에 의해서 이제 분리하는데요. 뭐 오리피서식이라든지 디스크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가 이렇게 이제 특징이 있죠, 지금. 뭐 비중차나 온도차, 연력학적, 속도차 이런 이제 내용을 이제 물을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종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기계적 트랩의 종류 두 가지를 적어라. 아니면은 뭐 온도 조절식 트랩의 종류를 적어라.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을 적어 주셔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트랩의 구분 조건 5가지를 적어라. 뭐 이거는 뭐 5가지가 될 수 있고 3가지가 될 수 있고, 이거는 시험에 따라 다른데요. 여기는 한 총 7가지인데, 이런 걸 이제 예를 들어서 5가지를 내가 외운다면은 이 7가지를 보시고요. 내가 외우기 쉬운 거 있죠. 요거를 이제 5가지를 적으시면 돼요.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가 간단하고 취급이 용이할 것, 작동이 확실할 것, 내식, 내구성이 있을 것, 마찰 저항이 적을 것, 공기 빼기가 가능할 것, 그 다음에 정지 후에도 응축수 제거가 가능할 것, 그 다음에 봉수가 확실할 것,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해서 7개 중에서 내가 그래도 외우기 쉬운 거, 요거를 이제 찾으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일러의 어떤 자동제어의 이제 기호, 약은데요. 우리가 보일러 자동 제어를 ABC로 하죠. 보일러 자동 제어도 ABC. 그 다음에 전기 온도 제어, 뭐 자동 전기 온도, 자동자를 붙여도 관계없습니다. STC가 전기 온도고요. 자동 이제 연소 제어, 연소 자동 제어, 뭐 ACC, 급수 자동 제어, FWC 이런 것들 이제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8번요. 오일 프리 히터의 종류.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방카CU죠. 뭐 방카CU를 이제 사용할 때에 이제 이 방카CU에 열을 가하는. 왜냐면 이 방카CU는 열이 낮을 때는 이송이 다른 데서 이동이 이제 말 그대로 점도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요 방카CU의 온도를 가열해서 배관에서 이동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이제 오일 프리 히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열을 해야만이 이 방카CU 자체가 연소가 이제 잘 되는 그런 조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열식하고 전기식하고 온수식이 있는데, 뭐 실제로 전기하고 온수는 이름은 있어요. 실제로 사용하는 데는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기나 온수식은 정확하게 온도를 이제 조건을 맞출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70도씨로 이 오일의 온도
이제 반값식으로 온도를 맞추고 싶은데 전기 온도는 이렇게 정밀하게 정확하게 70도를 만들기 힘든단 말이죠. 여기 있는 전기식 같은 경우에 이제 전열선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 정도 온도를 이제 맞출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요 전기식을 많이 쓰는 이유인데, 요 나머지 이제 이름은 이제 뭐 시험에서는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49번이에요. 보일러에 사용하는 안전장치의 종류는 했는데요. 안전장치, 예, 안전밸브, 뭐 방폭문, 뭐 하얀 검출기, 저수위 차단기, 압력장기, 뭐 이런 계통이 하나의 안전장치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식 안전밸브 종류는 요거는 요 순서대로 그냥 보세요. 저고, 전전 이렇게 해요. 저고, 전전. 그리고 앞에 세 가지는 이제 양정이 나와요. 양정. 그러니까 저고, 전전, 저고, 양정식 뒤에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양정에서 정자가 빠져요. 그러니까 양식이 돼요. 양식. 양정식. 저고, 전전, 양정식, 양식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네 가지를 뭐 간단하게 외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 보일러, 유로 보일러에서 이제 버너 종류였는데, 유압 분무식 버너, 이제 유압 펌프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회전 분무식은 이제 분무 컵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기류식 버너는 고압 전기나 이제 공기를 이제 같이 분사시키는 이런 방법이 이제 유로 기름 보일러의 버너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하연 검출기의 종류였는데, 이 하연 검출기도 실제로 이론도 잘 나오고 실기에도 아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프레임 아이, 프레임 로드, 스택 스위치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름 먼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프레임 아이는 이제 기름제, 우리 말하는 버너 쪽에 기름을 사용하는 연료에 많이 쓰고요. 가스 쪽에는 프레임 로드를 쓰고, 소형이나 이제 온수 쪽에는 스택 스위치를 많이 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스택 스위치는 지금은 많이 쓰질 않습니다. 자, 프레임 I 같은 경우 요 이제 뭐 역할 아니면은 이제 특징을 적어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에서 나타나는 방사선의 신호를 이제 전기적 신호로 바꿔서 이제 검출한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요 I는 이제 하나의 불꽃을 본다 이런 말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플레임 로드 같으면은 하염의 이온화 현상을 이용해서 하염을 검출한다 이런 뜻이고요. 스택 스위치는 바이메탈의 발열 현상을 이용해서 하염의 이온물을 검출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3번은 배기가스에서의 온도 상승의 원인은 이렇게 있는데요. 배기가스가 이제 온도가 너무 올라가도 안 되고 또 너무 떨어져도 안 되는데요. 이 배기가스 온도가 상승한다는 것은 열 효율이 이제 떨어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절면이 이제 부족할 때 이제 가부와 연소, 열가스 흐름의 부족당, 전절면에 끓음이나 스케일이 이제 부착이 되어 가지고 이제 열 효율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배기가스 온도는 올라간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54번요. 강간용 나사 절삭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사를 이제 뭐 내는 기계 장치죠. 그래서 가장 많이 우리가 쓰는 이제 다이헤드식, 이제 나사 절삭기, 오스타식, 그 다음에 호브식. 이렇게 세 가지가 강간의 나사. 그러니까 강간 파이프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사죠. 그죠? 이렇게 말하는, 우리 말하는 이런 나사를 이제 내는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55번 한번 보죠. 에어 레지스터, 이제 우리말로 하면 공기 조절 장치라고 해요. 공기를 조절하는 장치의 종류가 있는데, 뭐 보형기, 그 다음에 버너 타일, 콤버스터, 윈드박스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기 조절 장치, 이제 에어 레지스터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56번요. 송풍기 했는데 크게 봐서는 두 가지죠. 원심형하고 충류형이 있는데요. 원심형은 다시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다익형, 터보형, 브레이터형. 그 다음 충류형은 이제 디스크형하고 프로펠러형. 요거는 이제 축 방향 이렇게 해요. 요 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해서 그죠? 이쪽에서 이제 공기가 뭐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평행이죠, 평행.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이 충류형이고, 원심 같으면 이제 보통 직각 방향이죠. 송풍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에서 이제 공기 들어가서 이제 위로 공기 나간다든지 이런 직각적으로 이제 많이 하는 것이 원심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57번요. 송풍기 상사 법칙에 대해서, 자, 여기 이제 보면 비례, 그 다음에 제곱의 비례, 그 다음에 제곱, 세제곱이죠. 세제곱의 비례. 요걸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자, 비례하는 것은 풍량입니다. 풍량은 비례하고요. 압력은 제곱이죠. 제곱, 이성, 제곱에 이제 비례하고, 그 다음에 동력은 세제곱이죠.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8번요. 강제 통풍식의 방법 했는데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송풍기하고 배풍기를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공기를 이제 뭐 이동시키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압입 통풍, 요거는 이제 입구에 앞쪽에 이제 송풍기가 있는 겁니다. 앞에서 불어 넣는 것이고요. 흡입 통풍은 연도 쪽이죠. 뒤쪽에서 공기를 빼내는 것이고, 평형 통풍은 말 그대로
요 압입하고 흡입을 이제 두 개를 합쳤는 것이죠. 앞쪽에도 송풍기가 있고 뒤쪽에 배풍기 같이 있는 이런 것이 이제 평형 통풍이다 이렇게 합니다. 59번에요. 집진 장치는 있는데 집진은 우리가 이제 그 연료, 특히 기름 연료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은 뭐 매연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제 끄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죠. 이런 것을 제거하는 것을 우리가 집진 장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집진 장치는 크게 건식, 습식, 이제 전기식 이렇게 나와요. 건식은 말 그대로 이제 물이 없는 거고 습식은 이제 물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기는 전기를 이용하는 것인데 건식은 종류가 원심식, 원심력식, 뭐 사이클론식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가식, 이제 백필터, 필터를 이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중력식하고 간성력식이 있습니다. 습식은 이제 그 스크래버란 말이 여기 붙어 있죠, 그죠? 스크래버. 그래서 가압수식해서 벤츄리 스크래버라든지 사이클론 스크래버. 그 다음에 유수, 이슬류, 물이 있는 거. 그 다음에 회전식 이제 집진 이런 것들이 이제 습식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 집진 장치는 코토네일이라 그죠? 코토네일 집진 장치고 이 지금 그 세 가지의 이제 집진 장치 중에서 가장 조금 이제 효율이 높은 것은 바로 요 코토네일식이죠. 이렇게 가장 효율은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 60번에요. 보일러 자동 제어의 신호 전달 방식이 있는데 자동 제어를 하기 위해서 신호를 이제 검출을 하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요. 세 가지죠. 공기압식, 그 다음에 유압식, 전기식 있는데 공기압식은 이제 전달 거리죠. 거리가 한 100m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를 이용해 한 것이고 유압은 말 그대로 윤활유죠, 그죠? 300m까지 되고 그 다음에 전기식은 한 뭐 1에서 한 3km, 수킬로까지 아주 이제 먼 거리를 하고 가장 이제 신호의 속도가 빠른 이런 것이 이제 전기식이 되겠죠. 61번에 자동 제어에 대해서 이제 적으라 했는데요. 뭐 여기는 세 가지 나왔죠. 시퀀서 제어라는 거, 피드백 제어, 인터록 제어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요. 시퀀서는 말 그대로 정해진 순서죠. 순서에 따라서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제어되는 것을 시퀀서랍니다. 순서대로 이제 제어가 되는 것이죠. 피드백은 출력 적의 신호를 입력적으로 되돌려서 제어량하고 목표량을 일치를 이제 해요. 처음에 이제 요게 출력 신호가 이제 금지를 해서 처음에 입력된 신호하고 맞는지 틀린지 자꾸 비교를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하는 것이 요 피드백이고요. 인터로그 말 그대로 앞에 운전 중에서 조건이 안 맞을 때는 기계를 이제 정지시키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 이제 인터로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2번에요. 관료 보일러에서 가열, 이제 급수 가열 순서 이렇게 있는데요. 관료는 말 그대로 관류, 이 말 그대로 수관하고는 뭐 수관식 종류 중에 이제 관류가 있는데요. 이 배관이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어. 이 배관 속에 물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배관을 똑같이 이제 가열을 하는 거죠. 열을 줘가지고 이제 가열, 그다음에 이제 이 가열하면은 이 배관 속에 있는 물 자체가 이제 증발이 됩니다. 증발된 걸 다시 또 한번 또 가열해줘요. 그러면은 요 전기가 이제 가열 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열, 정발, 가열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것이 이제 관료 보일러에서의 이제 가열 순서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63번에요. 통풍량을 조절하는 방법 했는데요. 통풍량 앞에 이제 송풍기 나왔었듯이 이제 뭐 압입, 섭입, 이제 평형 이런 게 있었죠. 그건데 템퍼의 궤도. 그러니까 이 템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통풍량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일반 이제 물배관이니까요. 물배관 같으면은 이 밸브를 설치해서 물의 양을 뭡니까? 조정을 하죠, 그죠? 근데 이제 공기 같으면 우리가 공기에 덕터라 이렇게 합니다. 네모되게 한다든지 둥글게 이렇게 공기가 지나가는 길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덕터 이렇게 하는데 이 덕터도 뭡니까? 중간에 공기를 차단해야 될 때가 있죠. 이런데 뭐 네모도 있고 뭐 원통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덕터의 공기량을 차단하는 하나의 물로 봤을 때는 이 물밸브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템퍼랍니다. 이 템퍼를 열고 닫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송풍기 회전수입니다. 송풍기의 어떤 회전의 속도에 따라서 이제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섹션 베이너 궤도에 의해서도 이제 통풍량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통풍력을 이제 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해요. 정대요. 자, 꿀뚝에 요거는 기본적으로 봐서 이제 우리가 자연 통풍입니다. 그러니까 강제 통풍이 아니고요. 자연적인 상태에서 배기가스가 잘 이렇게 배출이 되도록 하는 이런 것인데요. 이제 꿀뚝의 높이를 높게 하면 돼요. 꿀뚝이 높이가 높을수록 이 배기가스가 잘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단면적을 또 크게 하는 거죠. 높게 하고 크게 하고 그 다음에 배기가스가 온도가 높을수록 이제 배기가스가 잘 이제 배출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연도의 통풍력이 감소되는 거죠. 연도에서 만약에 통풍력이 이제 낮아지는 원인은 연도의 굴곡보만 할 때 이 연도 자체가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면 좋은데 이 자꾸 이제 굽어요 중간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굴곡부와 이런 부위에서 아무래도
이제 통풍이 잘 안 되겠죠. 그다음에 연도의 길이가 길 때 너무 이게 길면 아무래도 이제 바람이 잘 배기가서 잘 빠져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다음에 연도의 단면적이 여기 이제 단면적 이 지름이 작을 때죠. 이런 경우가 이제 감소가 되는 원인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번에요. 폐열 해수 장치에서는 폐열 해수 장 연도에 설치하죠. 이 설치 순서는 우리 네 가지죠. 외울 때가 이제 가제, 절, 공 이렇게 말하죠. 가제, 절, 공. 가열기, 제열기, 절탄기, 공기 제열기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이제 폐열 해수 장치인데요. 이 가열기하고 이 제열기는 일반 보일러는 없습니다. 일반 보일러는 보통 우리가 쓰는 보일러는 이 절탄기하고 공기 예열기만 있어요. 절탄기를 이제 우리가 급수 예열기다 이렇게 하죠. 지금 가열기, 제열기 같으면은 이제 우리 이제 쓰는 것이 보면은 전기를 일으키는 이제 있죠. 전기를 일으키는 이런 이제 보일러 이런 쪽에가 이제 쓰는 것이고 일반 이제 전기를 일으키는 데는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 가열, 제열기는 잘 볼 수 없는데요. 가열기는 또 종류가 이제 병류, 향류, 이제 혼류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열기 있고요. 열을 한 번 더 준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절탄기는 이제 급수 예열기에서 보일러에 흡수되는 열을 이제 겨울철이죠. 겨울철에 미리 한번 열을 예열시켜서 하면은 아무래도 연료가 많이 절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에 들어가는 이제 공기를 미리 예열시켜 주는 거죠. 이걸 공기 예열기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요 가열기, 제열기 같으면 우리가 이제 고온 부식을 일으킨다 하고 그다음에 절탄 공기 예열기는 이제 저온 부식을 일으킨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보일러 분출 목적이다. 분출이라는 것은 보일러를 이제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보일러 물이 이제 농축이 되고요. 찌꺼기라든지 이런 안 좋은 것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보일러에 있는 물을 이제 조금씩 이제 버려야 되겠죠. 그죠? 이제 이렇게 농축이 되는 것을 뭐 그런 것이 이제 분출 목적인데요. 이제 스케일 생성 방지입니다. 그다음에 부식 방지, 가성 치아. 이것도 뭐 이제 거짐, 알칼리 부식이니까요. 그다음에 프라이밍, 포밍 방지하기 위해서 농축 방지, 그다음에 고수위 방지. 물이 너무 많을 때 또 이렇게 고수위가 됐을 때도 이제 분출을 시켜서 이제 상용수위로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68번에요. 보일러 손상 중에서 라미네이션하고 이제 브리스트의 뜻은 뭐냐 이겠는데요. 라미네이션은요. 강판 제작 시에 두 장어층에 공겨 들어간 거. 이제 강판 할 때 철판을 두 개를 그죠 이렇게 딱 붙여요. 딱 붙여가지고 이제 아래에서 딱 눌려가지고요. 롤러를 가지고 딱 눌려요. 이렇게 눌려서 이제 두 개를 딱 붙여서 만드는데 요 사이에 뭡니까? 공겨 들어갈 수 있죠.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휴대폰 사게 되면은 휴대폰 이제 이 뭡니까? 액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요게 뭐죠? 이제 요 붙이는 게 있죠. 그죠? 이게 뭐죠? 그죠? 이게 하나의 비닐이랄까요? 비닐이랄까? 요걸 이제 우리 액정 이제 보호하는 이제 그걸 붙이는 거죠. 근데 잘못 붙여버리면 여기다가 공기 들어가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게 이제 라미네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브리스터는 이 라미네이션에 들어가 있는 이 공기 있죠. 공기가 이제 열을 받으면 이 철판에 열을 받게 되면 이 공기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철판에 열을 받게 되면 이것이 공기가 부풀어 오릅니다. 아니면 이제 이게 터져버려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브리스터. 그러니까 라미네이션이 반드시 일어나고 이제 브리스터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라미네이션이 없으면은 브리스터는 발생이 안 하겠죠. 이제. 네. 그다음에 69번에 기수 분리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수관식 보일러에 있어요. 수관식 보일러에 이 전기가 이제 이렇게 여기서 끓게 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전기 밸브로 해서 이제 전기를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요. 전기가 막 이렇게 끓게 되면은 전기만 이렇게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그런데 이게 물방울이 같이 뭡니까? 전기에 섞여가지고 나가면은 이 전기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기수 분리, 그러니까 전기하고 그 다음에 물이죠, 물. 전기하고 물을 서로 분리를 시키는 거죠. 전기는 통과하고 물은 이제 통과를 안 시켜주는 이런 장치를 이제 기수 분리기라 이렇게 합니다. 이건 수관식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수관식 말고 우리가 이제 원통형 보일러에도 이런 역할이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비수 방지관이라고 하죠. 원통형은 비수 방지관. 그 다음에 기수 분리기는 이제 수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종류는 보시면은 사이클론형, 스크래버형, 배풀형, 건조 스크린형 있고 뭐 대강 역할은요 어떤 식으로 있는가 하면은 사이클론형 같으면 원심력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스크래버는 여러 개의 겹친 판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배풀은 이제 방향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건조 스크린은 여가망을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70번에 신축위험의 종류 했는데요. 기본 이제 네 가지입니다. 이거까지는 안 봐도 돼요. 루프형, 벨로우저, 스위블, 뭐 슬리브. 여기서 이제 요 지금 스위블형 같으면은 이제 보통 이제 뭐 두 개 이상의 이렇게 엘보를 이용해서 엘보가 이제 서로 이렇게 비틀림에 의해서 하는 거. 가장 이제 저압에 쓰는 것이고요. 가장 고압에는 이렇게 루프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여기 가장 고압이고 고압에 그 다음에 또 이 루프형은 또 옵외
옥에 이제 설치,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실내에 설치하는데 옥에 설치할 수 있고 가장 그 앞에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루프형이 됩니다. 벨로우즈하고 스위블형은 뭐 둘 다 이제 뭐 중간 정도 압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71번요. 자동 제어의 검출 순서 있는데요. 목표값이 있고 그다음에 설정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절부, 조작부, 그다음에 제어 대상 이렇게 돼요. 조절, 조작, 제어 대상입니다. 설정, 조절, 조작, 제어 대상. 이 조절부하고 제어 대상 사이에 이렇게 이제 조작된 요 검출을 시켜요. 이제 여기 제대로 조작된 검출을 시켜 가지고 다시 이쪽에 이제 설정부하고 조절부 사이에 이제 보내는 이런 역할이죠. 여기 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압밸브 종류 세 가지인데 감압밸브는 말 그대로 첫 번째 발생하는 이 보일러의 압력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 높은 압력을 그대로 쓰면은 어떤 보일러 장치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압력을 말 그대로 이제 감압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감압입니다. 그래서 벨로우저형, 그다음에 다이아프램형, 피톤식 있는데 이 벨로우저형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보면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프링식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3번요. 전자밸브에 인터록 되어 있는 장치 세 가지. 인터록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전자밸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하나의 안전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수위 차단기, 그러니까 저수위가 차단기하고 이제 전자밸브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수위가 이제 딱 걸리면은 이 전자밸브를 닫는 거죠. 그럼 이 전자밸브라는 것은 이제 기름이라든지 가스 배관에서의 기름이나 가스를 차단하는 역할이죠. 그럼 여기 이제 차단이 되면은 말 그대로 연료가 공급이 정지가 되니까 보일러가 이제 가동이 중지가 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하연 검출기, 그 다음에 전기 압력 제한기와 이 전자밸브가 연결되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이 되면은 보일러가 이제 정지가 되는 뭐 이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간단한 계산에서 전번에 나왔었는데요. 보일러 수압 시험은 강철제 보일러 같은 경우는 그 0.43 메가파스칼 이하는 이제 그 압력의 2배를 하죠. 그 다음에 0.43 초과에 1.5 메가 이하는 1.3배에다가 0.3을 더 플러스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1.5 메가파스칼을 초과할 때는 1.5배를 준다. 그러니까 요 이제 압력에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몇 배, 2배, 뭐 1.5배, 1.3배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75번 한번 보죠. 자, 인터록 제어의 이제 종류라 했는데 압력 초과 인터록, 요거는 말 그대로 전기 압력이 설정 압력 이상으로 상승했을 때, 이제 기준 압력보다 상승했을 때 압력이 초과될 때요. 기준 압력보다 초과될 때에 보일러를 정지하는 거. 이제 요 종류가 이제 전기 압력 제한기랍니다. 저수위는 말 그대로 저수위, 보일러 수위가 이상 감소할 때 보일러를 비상시키는 장치, 저수위 제한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착화 및 이제 실화 인트로, 불착화 불이 안 붙는다든지 실화 불이 꺼지는 거죠. 점화가 늦을 때 또는 운전 중 실화 불이 꺼졌을 때의 보일러를 정지하는 장치, 하연 검출기가 되어 있고요. 저연소 인트로, 저연소죠. 불완전 연소로 연소율 압력이 낮을 때 보일러를 비상정지하는 거, 요거는 논의 압력 제한기라 이렇게도 합니다. 그 다음에 프리퍼지 인터록인데요. 송풍기가 작동하지 않으면은 버너하고 이제 나머지 전자밸브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이제 프리퍼지 인터록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76번에요. 기체 연료의 이제 특징 5가지를 이제 적어라 이렇게 되는데요. 기체 연료는 뭐 우리말은 도시가스죠. LPG나 도시가스를 이야기하는데, 자, 이 기체 연료는 적은 공기로 완전 연소가 가능하다. 연소 속도가 빠르고 점화소와 연소 조절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재나 매연의 공해가 적다. 그 다음에 취급 시 가스 폭발 위험이 좀 크죠, 그죠? 크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설치비 연료비가 이제 많이 초기됩니다. 그 다음에 수송 조장이 좀 불편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체 연료의 특징이랍니다. 그 다음에 연소의 3요소인 이런 것이 나오면은 그냥 점수를 주는 것이죠.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 그래서 이제 뭐 불에 탈 수 있는 이제 연료를 이제 가연물이라고요. 산소 공급원은 말 그대로 이제 공기도 될 수 있죠. 공기 중에는 산소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불을 붙여주는 이제 불씨가 이제 점화원이 되겠습니다. 자, 팽창 탱크 설치 목적이라 되는데, 팽창 탱크는 말 그대로 이제 온수 보일러였죠, 그죠? 온수 보일러에 난방할 때 사용하는 이제 그 탱크를 말하는 것을 이제 팽창 탱크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도 상승에 의해서 팽창 압력을 흡수한다. 장치 내의 온도 및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때 쓰고요. 온수가 만약에 넘칠 때에 열 손실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공기 침입 방지, 보충수 이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 팽창 탱크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팽창 탱크는 이제 2가지가 있어요. 개방형 팽창 탱크하고 이제 밀폐형 팽창 탱크 이렇게 있는데요. 개방형은 말 그대로 이 팽창 탱크하고 대기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온수 난방이나 일반 주택에 사용하고 대기에 개방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개방형이랍니다. 밀폐형은 말 그대로 밀폐가 되어 있어요. 뭐 온수 난방에 많이 쓰고요. 요 개방식은
이제 이 보일러에 이제 난방 코일이나 방열기에 뭐 1m 이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밀폐형 그런 게 없죠. 높이의 제한을 받지 않고 대신에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압축 공기나 이제 이런 압축 질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 말 그대로 압축 이제 에어 컴프레셔에서 압축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겠죠. 그래서 뭐 수면계라든지 압력계, 릴리프 밸브 이런 것이 이제 밀폐 시기는 이제 필요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방에는 이제 우리가 온수 난방도 있고 이제 전기 난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온수 난방의 이제 특징을 한번 보죠. 자, 온수 난방은 이제 예열 시간이 이제 전기보다는 길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 전기 난방과 비교입니다. 요것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돼요. 이제 발열량 조절이 용이하고 동결 위험이 적고 그다음에 방열 면적이 이제 넓고 취급이 쉽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이제 받는다. 뭐 전기는 이제 좀 덜 받는데 온수는 이제 아무래도 물을 이용하니까 이런 이제 높이를 제한을 받죠. 그 다음 81번에 행거의 역할과 종류. 행거란 것은 어떤 배관을요. 배관이 이제 천장 쪽에 우리가 말하는 천장 쪽에 이렇게 있을 때 배관이 이렇게 지나가요. 천장에. 그러면 이제 천장에서 이제 이렇게 어떤 이제 매달아 가지고요. 그죠? 매달아 가지고 배관이 이제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제 내려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을 가지고 이제 행거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배관을 위에서 당겨 지지하는 이런 장치인데요. 종류는 리지드 행거, 스프링 행거, 콘스탄트 행거 이렇게 했어요. 요거는 이제 리지는 그 아이빔을 이용합니다. 아이빔하고 턴버클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스프링은 이제 아이빔의 스프링을 사용하죠. 스프링. 그다음에 콘스탄트는 배관의 상하 운동을 허용하면서 배관을 지지하는 것을 콘스탄트 행거다 이렇게 합니다. 요 이름 정도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앞에 나왔던 전기 트랩이라고 나왔었는데요. 전기 트랩 뭐 이건 이제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기계적 트랩 온도 조절 시 열역학이 있고, 기계적은 이제 비중량 차이죠. 비중량 차이를 이용하고, 온도 조절식은 온도 차이고, 열역학적은 응축수의 열역학적 속도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종류는 버켓하고 브로터, 온도는 벨로저 바이메탈, 열역학은 올피스하고 티스크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3번요. 나사 이음에 대해서 사용하는 부속품이라 되어 있는데요. 배관의 방향을 바꿀 때 쓰는 것은 엘보, 머티, 리턴 밴더. 리턴 밴더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배관을 연결할 때는 소켓이라든지 뭐 닛불이라든지 유니온이라든지 프렌지, 요 문제가 바로 전 시험에 나왔어요. 2회차에. 그 다음에 다른 배관 연결 때는 레듀샤, 뭐 우리말로 하면 이경 소켓, 요거는 이제 양쪽이 다 암나사로 되어 있죠. 뭐 이렇게 이제 요 암나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레듀샤고요. 부싱은 한쪽은 암나사고 한쪽은 순나사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순나사가 있고, 또 이쪽에 또 암나사가 되어 있어요. 이제 이쪽에는 암나사, 이쪽에는 순나사 되어 있는 것이 부싱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분해 조립할 때 쓰는 이제 부속품은 유니온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렌지. 유니온은 이제 배관의 크기가 좀 작은 쪽에 쓰고, 프렌지는 좀 큰 쪽에 쓰죠. 배관의 끝을 막을 때 캡은 암나사로 되어 있습니다. 플러그는 순나사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맹프렌지라고 용접으로도 이렇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거하고 비슷한 게 이제 리스트레인트하고 스포터가 있습니다. 리스트레인트는 배관의 상하 운동의 흔들림은 구속하고 열에 의한 신축은 허용하는 거. 열에 의한 신축은 허용하는데 흔들림은 구속합니다. 요거 이제 리스트레인트래요. 그래서 앵커, 스톱, 가이더 이렇게요. 앵커가 가이드한테 스톱이라 했다. 여기 이름 세 가지 있죠. 그 앵커는 말 그대로 어떤 배관을 지점에 완전히 구하는 거. 요거는 현장에서 보면 이제 앙카라 그죠. 앙카가 아니고 이제 앵커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이드는 배관의 밴딩부나 신축 부분의 설치를 지지력으로 이제 일정하게 해주는 거. 이제 가이드 말 그대로 이제 안내 이런 거죠. 안내를 해주는 이런 것이고요. 스톱은 한쪽 방향으로는 이제 흔들림을 구속하고요. 이제 반대는 흔들림을 한 거. 한쪽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한쪽은 또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거. 한쪽 방향만 스톱. 그죠? 반대는 좀 움직이지, 약간 움직여도 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스톱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스포트 한다. 이런 거 가끔씩 이제 쓰죠. 스포트는 이제 받쳐준다 이런 말이죠. 배관의 하중을 아래에서 위로 받쳐주는 거. 앞에 나왔던 이제 우리가 행거 있죠. 행거. 요거하고 반대죠. 그죠? 행거는 위에서 이제 달아가지고 이제 천장에 달아주는 것인데, 스포트는 바닥에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똑같은 게 있어요. 리지드 스포트, 스프링 스포트. 요거는 이제 앞에 여기에서도 똑같았죠. 리지드, 스프링은 이제 행거도 있고, 그 다음에 스포트도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리지드하고 요건 둘 다 있어요. 이름이 똑같아요. 대신에 이제 위에서 하느냐, 앞에서 이제 바닥에 하느냐 이런 말이죠. 뭐 리지드는 아이빔이고 스프링은 말 그대로 스프링이죠. 그 다음에 롤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파이프쇼, 이제 파이프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이 이제 스포터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보온제 종류에 이제 세 가지라 했는데, 유기질 보온제, 무기질 보온제, 금속질인데, 요거 이름은 이제 한 번씩 나올 때 있어요. 유기질 보온제는 기본 세 가지가 잘 나오는데요. 요 세 가지. 펠코기, 이렇게 해요. 펠터, 코르크, 기포성 수지. 펠코기. 그 다음에 뭐 솜하고 이제 우모, 이제 소털이죠. 그죠? 말 그대로. 요런 것들은 유기질입니다. 무기질 보온제는 온도가 유기질보다는 조금 좀 높아요. 요 유기질은 한 100에서 300도를 쓰고 무기질은 300에서 한 800도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펠터, 코르크, 기포성수 빼고는 거진 무기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면, 남면, 규조토, 유리솜, 세라믹 파이버, 실리카, 와이바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기질이고요. 금속질은 복사이로 반사를 이용하는데 알루미늄 도료라고 해요. 대표적인 것이 이것이 이제 금속질 이제 보온제라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보온제의 구비 조건의 네 가지인데요. 보온제는 일단 열 전도가 적어야 됩니다. 열 전도가 적을 것, 이제 안전 사용 온도가 이제 높을 것, 비중이 작고요, 이제 가볍고 흡습성, 흡수성이 적을 것 이렇게 이제 하겠죠. 뭐 이거 말고 이제 뭐 할 수 있는 것은 뭐 가격이 싸야 되고 취급이 용이해야 되고 이런 뭐 기본적으로 이제 구비 조건의 대부분은 많이 돼가는 이런 조건이죠. 그다음에 88번 동관용 공구의 종류 이렇게 했는데요. 자, 토치램프는 납땜이나 동관 이제 접합, 밴딩 이렇게 할 때서는 동관 가열 공구죠. 동관의 용접에 많이 쓰는 것이고요. 사이징 툴은 동관의 끝을 원형입니다. 원형으로 교정, 원형 둥글게 원 모양으로 만들어 주는 것을 이제 사이징 툴이라 해요. 익스펜더는 동관의 끝을 약간 넓힌다 이런 말이죠. 넓혀 주는 것을 이제 익스펜더요. 프레어링 툴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동관의 끝은 나팔관 모양이죠. 나팔관 모양으로 만들어서 압축이염이라는 것이 이제 이 프레이어 이염을 압축이염이라고 해요. 그래서 프레이어 이염을 이제 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구를 말합니다. 투브 밴더, 우리 밴딩이라 하죠. 보통 구부린다. 동관을 구부릴 때 쓰는 것이고요. 투브 커트는 동관의 절단, 동관을 자를 때 쓰는 것이죠. 뭐 보통 뭐 동커터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강간용 공구는요, 파이프 바이서, 강간 파이프를 이제 고정하는 거죠. 말 그대로. 파이프 고정하는 것이고, 파이프 커터는 이제 여기 있는 투브 커터처럼 강간 파이프를 이제 자르는 거. 이제 파이프 리머는 리머, 거스름이 제거죠. 여기 동관에도 이제 리머가 나올 때가 있어요. 리머는 거스름이 제거한다. 찌끄기, 그죠? 그 다음에 수동 나사 절삭기는 오스타형하고 리더형 두 가지 있고요. 파이프 렌즈는 이제 세 가지가 있네요. 보통형, 강력형, 체인형 있고요. 체인형은 한 200mm 이상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력나사 절삭기는 앞에도 넣었었죠. 오스타형, 호브형, 그 다음에 다이헤더형.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다이헤더형. 요거는 이제 절단, 그 다음에 절삭, 그 다음에 리머. 요 세 가지를 다 하는 거죠. 절단, 절삭, 리머를 하는 것이 다이헤더형입니다. 그 다음에 강간 밴딩은 로타리식하고 램식 이렇게 두 가지에 이제 또 강간을 또 밴딩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공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0번에 배관 높이에서의 기준이 있게 되는데요. 자, 배관 높이에서 2L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배관 높이를 배관의 중심입니다. 중심을 이제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GL은 포장된 지표면이죠. 지표면을 기준하는 것이고, FL은 1층 바닥면, TOP는 이제 배관의 윗면이죠. 위쪽에 이제 배관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이렇게 이 윗부분이죠. 이 배관을 이렇게 중간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배관의 어떤 크기가 똑같으면 이거 중간을 맞추면 되는데 배관이 한 개는 크고 한 개는 적어요. 그러면 이 위에를 맞추는 거죠. 이렇게 여기 이제 TOP고 BOP는 아랫면입니다. 이 배관이 바닥에 있을 때 이것도 이제 배관이 이렇게 큰 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밑면 이렇게 밑면을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동관의 두께별 종류 해가지고요. 두꺼운 순서입니다. K형이 제일 두껍고 그 다음에 L형, M형 이런 순서대로 이제 두께가 이제 다르다. 동관의 종류는 KLM이 있는데 K가 제일 두껍습니다. 그 다음에 보일러 스위저의 세 가지하고 제어하는 것인데요. 여기 이제 보면은 뭐 사실은 3요소를 외우시는 게 제일 편해요. 세 가지. 그래서 이제 외우실 때는 이제 우리가 수정급 이렇게 외우죠. 수위, 정기, 급수. 수위만 있으면 1요소, 단요소. 수정이 있으면은 2요소. 세 개 다 수정급이 있으면은 3요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감열, 잠열 공식인데요.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감열 공식을 많이 썼어요. Q 이꼬르 GC 될 때 있어. 뭐 Q를 이제 열량으로 봤을 때, 요거는 뭐 킬로칼로리가 이제 나올 수도 있고, 킬로줄이 나올 수 있겠죠. 대신에 이제 비열 값이 이제 킬로칼로리 나오면은 열량도 킬로칼로리, 비열이 킬로줄 나오면은 이제 열량도 킬로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물의 비열은 이제 1, 얼음 비열은 0.5, 공기 비열은 0.24.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제 킬로칼로리 때가 이렇게 됩니다. 킬로줄 때는 여기다가 물은 그러면은 킬로줄 하면은 4.2가 되겠네요. 그죠?
곱하기 4.1 해야 되니까 그래 됩니다. 여기 나온 것은 전부 다 킬로칼로리대의 이제 비율값이 되겠죠. 그다음에 잠열은 이제 상태 변화가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액체에서 기체가 된다든지 이런 것이 되겠죠. 그거를 GR 해가지고 R 값이 이제 잠열값입니다. 그러면 융의 잠열값하고 이제 정발 잠열, 이것도 이제 킬로칼로리죠.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융의 잠열하고 정발 잠열을 킬로줄로 할 때는 여기다가 곱하기 4.1을 이제 각각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킬로줄 per 뭐 킬로그램 이게 나오겠고 있습니다. 자, 94번이죠. 펌프의 이제 동력 공식이라 해가지고요. 요것도 앞에 한번 나왔었죠. 그죠? 그래가지고, 킬로와트는 이제, RQH 나누기 102에 이제, 뉴 이렇게 인데, R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효율. 아니네. 그죠? R은 이제 비중량, 비중량, Q가 이제 유량, 그 다음에 H가 이제 양적, 높이를 말하고, 효율은 요거죠. 밑에 거 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카, 이제 유량이 세카일 때는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유량이 이제 세카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미니터, 이렇게 나오면 또 밑에다가 60을 또 해줘야 되겠죠, 그죠? 여기는 색하니까 그대로 그냥 밑에 60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 단위, 유량이 세카 단위인지, 이제 미니터, 분당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PS로 할 때는 다른 건 없어요. 75가 되죠. 왜냐면 1kW는 100이죠. 킬로그램 메타 제곱에 세카였잖아요. 근데 이제 1PS는 이제 75 이제 됐죠. 여기 나왔네, 그죠? 1PS는 75 메타 퍼 세카 제곱이고, 킬로와트는 100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102가 요거 들어가면 킬로와트고 75가 들어가면 PS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밑에 이제 동력 단위에서 그죠? 동력 단위에서 킬로와트는 이제 요게 이제 860이죠. 860이고 요게다가 이제 곱하기 뭐죠? 4.2 여기 나왔죠? 4.2를 하면은 3612. 그 다음에 이제 1PS는 국제마력인데요. 632가 나오죠. 킬로칼로리 할 때. 여기다 똑같이 4.1을 하면은 2654.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HP는 이제 우리 영국마력 이렇게 해요. 영국마력은 이제 641 되고, 여기다 곱하기 4.1을 하면은 2692 이렇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방열기는요, 우리가 크게 봐서 이제 주형하고요. 그 다음에 벽걸이형하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주형은 이제 2주형, 3주형, 3세주, 5세주 이렇게 있어요. 주형은 이제 우리가 기둥이란 뜻인데요. 기둥이 이제 약간 이제 굵은 기둥의 이제 주형이고, 3세주는 이제 세자가 이제 가늘 세자입니다. 기둥이 좀 가늘게 돼 있어요. 이게 이거는 기둥이 좀 굵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 문자로 여기 2는 이제 큰 겁니다. 2, 3 이렇게. 그래서 2하고 3이 이제 2주형, 3주형이고. 그 다음에 3세주는 그냥 이게 아라비아 문자라 그죠? 우리 쓰는 요런 게 그죠? 아라비아 문자로 그냥 3, 뭐 5 이렇게 쓰면은 이제 세주형입니다. 어떤 책에는 3시, 뭐 5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3, 5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동그라미하고 이렇게 칸을 3개 나눴죠. 제일 위에가 이제 쪽수가 들어갑니다. 쪽수, 그 밑에가 형식의 이제 높이 들어가고 제일 밑에가 유입간격 유출입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 25가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25쪽이란 말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3이 나왔으면은 3은 여기서 보시면은 뭐죠? 3세주형이죠. 3세주형이고 251은 뭔가 하면은 요 높이를 말해요. 높이가 250mm 이렇게 돼요. 높이가 250이고 그 다음에 앞에 25는 이제 유입간경이 25 이제 mm 20은 유출이죠. 유출 간격이 20mm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죠? 여기 이제 바로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죠? 여기 들어가지 않고요. 만약에 이제 벽걸이형이 들어갈 때 있어요. 그러면 W 다시 뭐 H가 나온다. 그죠? W H 나오면 이것은 벽걸이의 H니까 수평형이죠. 수평형.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똑같이 나와요. 쪽수는 같은데 요 중간에가 벽걸이형은 W 다시 V하고 H하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 H는 수평, V는 이제 수직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패스 배관을 이제 뭐 그리기라 되어 있는데요. 뭐 요거는 기본적인 그림 방법은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여기 이제 T죠. 여기 이제 엘보입니다. T가 하나,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랑계가 있다 합시다. 유랑계가 있어요. 유랑계를 중간에 이제 그리면은 이제 이렇게 물이 이제 뭐 기름이라 기름이 흘러가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유랑계가 중간에 여기 만약에 한 개 설치할 때 유랑계 앞에 설치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스트레이너죠. 스트레이너를 설치해야 돼요. 왜냐면 유랑계라든지 뭐 앞에 찌꺼기가 있으면 안 되니까 스트레이너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하는 것이 뭐냐면은 유니온을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유니온을 하게 설치해요. 유니온을 이렇게 세 개 설치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설치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밸브를 설치합니다. 밸브. 이렇게 세 개를 설치하죠. 이렇게 설치합니다. 이제 왜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 거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유랑계가 이제 고장이 났어요. 이제 평상시에는 이 부위를 이제 닫아요. 이걸 닫았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 있죠. 유랑계를 통과해요. 근데 이 고장 났으면은 이걸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물은 일단은 공급을 해야 돼요. 이제 물의 양은 이제 체크를 안 하지만서도 그러면은 이제 요 수리하기 위해서는 요걸 닫겠죠. 여기 있는 요거를 이제 차단하고 요것도 닫아요. 요거는 이제 그러면 열어야 되겠죠. 그럼 물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유니온하고 요 유니온을 풀어요. 풀어가지고 이제 유랑계를 뭡니까? 교체를 한다든지 수리를 하겠죠. 그죠? 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다 끝나버리면은 이제 다시 조립을 하겠죠. 조립하고 요거는 다시 열고 요거는 닫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바이패스 배관은 지금 이야기했듯이 T가 2개, 엘보가 2개, 뭐 유랑계가 있으면 유랑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요 장치하는 거 가마 밸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죠? 한 개. 그 다음에 스트레이너 한 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유니온은 3개. 그 다음에 또 밸브도 그죠? 밸브도 3개. 요런 이제 장치를 주어지고요. 요런 장치가 주어지면서 이 바이패스 배관을 그리라 이렇게 하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배관을 그리면 돼요. 제가 처음에 했는 대로 그죠? 지금 여기서 그죠? 말하는 이제 요렇게 가는 쪽에 지금 요렇게 그죠? 요렇게 가는 게 이제 바이패스랄 거예요. 바이패스. 예. 요걸 가지고 우리가 바이패스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 될 걸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는 거. 이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바이패스랍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릴 수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이죠. 자, 뭐 간단하게 조금 빨리 이제 내용 부분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보다 뭐 나머지 부분도 있는데요.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원래 들어와서 첫 시험을 쳐가지고 뭐 나머지 남은 시험이 계속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정도만 이제 좀 확실하게 알아두시면은 제가 봐서는 한 30점 있죠? 30점. 예, 전체에 한 30점 정도는 이제 60점 만점 중에서요. 한 30점 정도는 안 되겠나 이렇게 예상하는데 또 모르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충분히 하시고 추가로 여러분이 다른 이제 내용이 있으면 추가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 관리 산업기사 실기 주관식 문제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여기서 제가 빠진 게 뭔가면은 제가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학원용입니다. 학원 이제 우리 이제 수강생을 위해서요. 수강생을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이 뭐 자료를 달라 이렇게 하면 제가 줄 수가 없습니다. 학원생용으로 일단 제작이 되어서 다른 분에게는 일단은 드릴 수 없다는 거 이걸 이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